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꿈꿔온 자주국방의 상징, 바로 KF-21 전투기. 이제 이 전투기는 더 이상 실험실 속의 개념도나 공군의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하늘을 가르고 세계 주요 무대에서 이름을 올리며 심지어 중동의 강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의 중심에 서 있다. 그야말로 한국 방산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고위 관료단을 비밀리에 한국에 파견해 KF-21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수출 계약이 아니라 국제 군사력 균형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우디가 선택하는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카드다. 사우디는 이미 유럽제 타이푼, 미국제 F-15를 비롯해 막강한 공군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 특히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갖춘 기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젠31과 젠35, 러시아의 소위 75 체크메이트와 미그 35 같은 후보들도 있지만 실전 배치나 안정성 면에서는 의문점이 너무 많다. 사우디 입장에서 시험대 역할을 자청하며 불확실한 플랫폼에 자국의 안보를 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는 한국에 주목했을까? 바로 KF-21이 가진 독보적인 균형 때문이다. 개발 속도, 성능,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 KF-21은 나토 표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미 보유한 무기체계와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다. F-35를 판매하지 않는 미국, 외부 참여를 차단한 유럽, 불확실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강력한 의지와 자금력은 이 협상을 더 큰 의미로 끌어올린다. 사우디는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라 방산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ADD 연구소를 직접 방문한 빈 살만은 이곳을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우디가 한국을 모델 삼아 자체 방산 연구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동의 사막과 고온, 모래바람, 그리고 광활한 영공.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는 많지 않다. KF-21은 이미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거치며 혹독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 시스템, 정비 체계, 무장 통합 기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패키지는 사우디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력 운영의 전 과정을 함께 구축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사우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계약이 아니라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새로운 방산동맹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은 KF-21 블록 3, 나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K방산 2.0, 즉 기술과 산업, 운영 개념까지 함께 수출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세계 군사력 판도가 바뀌는 현장, 그 중심에 한국과 KF-21이 있다. 앞으로의 전개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 긴장의 막은 이제 막 올랐다.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선 거대한 전략이 숨어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 계획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청사진으로,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방산 자립이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해왔지만 국제정치의 변화는 언제든지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지역 우위 법안 때문에 F-35 판매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은 사우디에게 외부 의존은 곧 약점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여기에 반해 한국은 자국의 국방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고 KF-21은 그 성과의 정점이다. 사우디는 한국의 경험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 정비와 훈련의 자립,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발전 모델은 사우디가 갈망하는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빈 살만이 ADD를 직접 시찰하며 깊은 인상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KF-21의 블록 3 계획은 사우디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내부 무장창 탑재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전자전 장비와 센서를 업그레이드해 사실상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도약하는 단계다. 만약 사우디가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면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사우디는 그 대가로 최첨단 전투기를 공동으로 손에 넣게 된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의 위치,
이것이 바로 사우디가 KF-21 프로젝트에 매료되는 이유다. 러시아가 제안한 수호의 75 체크메이트는 아직 실물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종이 위의 전투기를 위해 사우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리는 없다. 미그 35 역시 이미 9세대 플랫폼에 가까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젠 31과 젠 35는 외형적으로는 F-35와 유사하지만 엔진 문제와 내구성 결함으로 인해 실전 신뢰성이 떨어진다. 설계 변경을 수차례 거쳤지만 여전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사우디가 중국산 기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사우디의 무기체계는 이미 나토 표준에 맞춰져 있다.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타이푼 전투기, F-15 전력까지 모두 서방 표준에 맞추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모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무장통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개방해야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강점이 빛난다. KF-21은 애초부터 나토 호환성을 고려해 개발되었다. 이미 유럽 제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독일의 아이리스-T, 한국산 차세대 미사일까지 폭넓은 무장통합이 가능하다. 이는 사우디가 새로운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전력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가 아니라 즉시 전력화 가능한 비행기가 된다는 점에서 KF-21은 그야말로 최적의 해법이다. 무엇보다 KF-21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양산 단가가 900억 원대 중반으로 확정되며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동급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기술력과 성능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 바로 이 점이 사우디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자금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효율적이고 확실한 선택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우디의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적 전략, 방산 자립, 국제적 위상까지 걸려있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KF-21은 점점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우디가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세계 군사 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은 이제 단순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협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일본, 중국,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KF-21이 사우디로 수출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보관 계약을 넘어 글로벌 군사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 무기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양국 관계는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역 우위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F-35 판매를 금지했고,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도 사우디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며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균열을 남겼다. 사우디가 플랜 B를 찾으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산 무기만 바라보다가는 언젠가 치명적인 공백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도 사우디와의 무기 거래에 소극적이다. 독일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자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FCAS에 외부 참여를 배제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럽 역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에서 KF-21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정반대다. 중국은 젠 31과 젠 35를 현지 생산 조건으로 제한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L-15 훈련기까지 묶어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 신뢰성이다. 중국산 전투기는 아직까지도 내구성과 엔진 성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뒤 겪었던 잦은 고장 사례는 사우디의 귀에도 이미 들어가 있다.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사우디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러시아 역시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와 미그 35를 제안했지만 현실성은 낮다. 체크메이트는 아직 시험기조차 날지 못했고, 미그 35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플랫폼이다. 사우디가 미래지향적인 전투기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전투기가 설 자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무인 전투기와 위성 개발 협력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가 원하는 전력의 체계적 진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단순히 항공기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운영 전반을 함께 설계하고 구축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안은 차원이 다르다. 또한 KF-21은
이미 나토 표준 무장을 폭넓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티어, 아이리스-T, 그리고 한국산 차세대 미사일까지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 사우디가 즉시 전력화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진 상황에서 KF-21은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해법이 된다. 더 나아가 KF-21 블록 3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고 전자전 능력이 강화되며 사실상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된다. 이 시점에서 사우디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공동개발국으로서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우디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방산 자립의 목표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KF-21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히 어느 나라 전투기가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가 맞물린 복합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은 의외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디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세계는 이제 KF-21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KF-21과 사우디 협력 가능성이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 KF-21은 단순히 신형 전투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사우디 공군은 이미 230대 이상의 F-15, 70여 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유기까지 갖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운용 체계가 대부분 서방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기체를 도입한다면 필연적으로 연동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무장과 통신,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로 맞춰야 하고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의 막대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KF-21은 처음부터 나토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사우디가 이미 보유한 서방 무기체계와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으며 이는 즉시 전력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미티어, 아이리스-T, 한국산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우디 입장에서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절감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게다가 KF-21은 개발 초기부터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블록 1과 블록 2를 넘어 블록 3단계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이 추가되어 스텔스 성능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전자전 장비와 첨단 센서가 탑재되며 사실상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2035년 이후에는 F414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 개발까지 계획되어 있어 레이더에서 엔진까지 거의 모든 핵심 구성품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은 사우디에게 단순한 구매가 아닌 공동 성장의 기회로 다가온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엔진 실물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까지 자립적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사우디가 자금을 투입해 KF-21 블록 3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지금은 예산 문제로 제한된 성능 목표들이 더 빠르고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사우디와 한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분석가들도 KF-21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는 KF-21이 본격 생산되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강력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망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설계해 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1차 양산 단가가 900억 원대 중반으로 확정되자 업계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동급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수준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다. 미국산 F-16 개량형과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성능은 차원이 다르다. 항전 장비, A4 레이더, 스텔스 능력, 확장성에서 KF-21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사우디는 같은 비용으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방산 자립의 모델로 한국을 직접 지목했다. 실제로 대전을 방문했을 때 ADD를 시찰하며 이곳을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사우디는 한국의 ADD를 벤치마킹해 자국 내 방산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체계적 협력, 나아가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처럼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 모두에게 전략적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고 사우디는 자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산 자립의 길을 열 수 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이 시점, KF-21은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사업을 넘어 세계 군사력 구조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언론들은 KF-21을 두고 아시아의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강자라 평가하며 한국의 약진을 글로벌 군사 균형의 변수로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맺은 불평등 협상이 공개되면서 유럽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유럽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전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유럽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FCAS와 GCAP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KF-21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군사력과 국제동맹 부문에서 뚜렷한 약진을 보였다. 연구진은 한국이 첨단 방위 기술 개발 능력, 높은 자립도, 그리고 강력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방산 수출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력과 산업 구조가 글로벌 리더십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한다면 이는 한국식 방산자립 모델을 함께 창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운용체계와 기술 이전, 산업협력까지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석유 자본으로 무기를 사들였지만 자체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점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이다. 중국의 젠35는 여러 차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엔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WS-13, WS-19 등 대체 엔진 시도가 잇따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엔진과 항전 장비의 완성도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신뢰받기 어렵다. 사우디가 KF-21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전 운용 능력과 기술적 안정성 차이에 있다. 더욱이 KF-21은 미래 발전 가능성에서도 탁월하다. 단순히 블록 3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위성 네트워크 연계, 전제전 능력 강화 등 6세대 개념으로의 진화가 이미 구상되고 있다. 사우디가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 시대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길이다. 중동에서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위닌 시나리오라 부른다. 한국은 KF-21을 통해 기술적 도약과 방산 시장 확장을 동시에 이루고 사우디는 방산 자립과 전력 현대화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히 양국만의 이익을 넘어 글로벌 방산 질서 속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미국, 유럽 중심의 무기 시장에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순간 세계 군사력의 판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사우디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향한 전략적 결단이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점점 KF-21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룬 방산 기술 혁신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KF-21과 사우디 협력이 가져올 장기적 파장을 짚어보아야 한다. 단순히 한두 대의 전투기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군사 질서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에게 KF-21 수출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의 도약을 의미한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900억 원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가 수십 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천문학적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확장이다. KF-21 프로젝트에 사우디가 공동 참여한다면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록 3, 나아가 6세대 전투기 도약의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기술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사우디에게 KF-21 협력은 국가 안보와 방산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이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무기를 돈으로 사들여왔지만 기술은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언제든지 국제정치의 변동에 따라
무기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KF-21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 정비, 훈련까지 이는 중동의 군사태권을 유지하려는 사우디에게 전략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셋째, 국제사회의 균형 변화다. 만약 KF-21이 사우디에 본격 도입된다면 미국과 유럽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우디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워싱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동시에 유럽 역시 방산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KF-21은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권력 구조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 축소다. 중국은 젠35를 앞세워 사우디에 공을 들였지만 기술적 불안전성과 나토 표준과의 비호환성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러시아 역시 체크메이트와 미그 35를 내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제안에 불과하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중국과 러시아의 방산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동북아와 중동 양쪽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협력은 단순히 현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비전이다. KF-21 블록 3 이후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위성 네트워크와 연계된 항공우주 전력으로 확장되는 청사진 속에서 사우디가 파트너로 자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가 되는 길이다. 한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6세대 전투기 시대를 함께 준비한다면 그 파급력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쌓아 올린 기술력, 사우디가 가진 자본력,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하는 미래 전략이 하나로 결합된 상징적 프로젝트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군사 질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하늘을 가르는 날개 KF-21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우디의 최종 선택이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한국 방산사의 새로운 장과 국제 군사력 판도의 거대한 변화를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KF-21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